자, 품격 있는 어른의 말을 되기 위한 실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듣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품격을 높이는 말 표현들, 소통의 능력은요. 첫 번째, 정성스럽게 듣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꼰대 테스트. 문항은 10문항입니다. 자, 하나씩 항목을 읽으시면서 해당되는 것을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시죠. 뭐가 있나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나 학번을 물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만약에 나는 그래야지 나는 좀 마음이 편하다 하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후배나 후임 나이 때 내가 잘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패스. 세 번째, 후배나 동료의 옷차림이 너무 개방적인거나 튀면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면 손가락도 꼽으시고. 또 뭐가 있나요? 나머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10가지의 항목 중에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눈치 보지 않고 칼퇴할 수 있는 요즘 세상 많이 좋아진 거다. 정말 세상 좋아진 것 같거든요. 저희 때는 라떼 나오네요. 라떼. 네. 부장님이 퇴근하셔야지만 퇴근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자, 10가지의 항목 중에 여러분들 몇 개의 항목이 좀 체크가 되셨나요? 네. 3개? 또는 5개? 아니면 6개? 아니면 8개? 몇 개가 조금 나에게 해당이 되시던가요? 제가 이 꼰대 테스트를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5점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5개 항목을 꼽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7개 항목을 포함해서 7개 항목이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뭐래요? 꼰대래요. 혹시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난 꼰대가 아닌데, 희한하네. 그러면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돼요.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네, 맞는 거예요. 네. 7개를 포함한 7개, 8개, 9개, 10개를 꼽으신 여러분들은 꼰대라고 합니다. 네. 잠깐의 우리가 쉬어가는 페이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나이나 학번을 물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또 잘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다. 또는 조언을 해줬을 때 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보자고 하지만 결국 내 생각했던 대로 간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말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른들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괜찮았거든? 너 어떻게 생각해? 얘기해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답정너잖아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 말만 해. 예. 결국 내 생각했던 대로 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을 많이 표현했다라는 거죠. 또는 나는 꼰대가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런 어떤 항목들을 보게 되면 키는 뭐냐면 너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은퇴 후 8만 시간이라는 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좀 어른스러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항목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어른이 되면 말이 많아질까요? 네. 아는 게 많고 지혜가 많고 또 내가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또 어때요? 불안한 마음에 잘 되라고 하는 말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후배들은 또는 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귀를 닫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귀를 닫으면 어때요? 우리는 말이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말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싶으세요? 별로죠. 네. 자, 말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서 말이 많은 사람이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막 이렇게 딴짓을 막 합니다. 무언의 어떤 이야기인 거죠. 말 그만해. 이러면서 막 딴짓을 해요. 그러면 이 말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게 뭐냐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말이 많은데 목소리까지 커집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듣고 싶으세요?
아, 진짜 안 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더 자리를 피하고, 막 안 듣는 척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말이 많아지고, 또 목소리가 커지고, 또 고집이 생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고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 주장을 막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죠. 아니,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그럼 진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노화된 뇌세포로 인하여서 이러한 모습이 점차 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짓 나왔을 때, 좀 자중하고, 조금 참고, 내가 무언가를 막 말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딱 얘기를 하고 입을 닫는 습관을 기르시면 훨씬 더 어떤 청년 세대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어때요? 누군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많이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계급장 떼고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듣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들을 때 듣기는 하되 내 마음에는 무언가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야,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야,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냐? 또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더 좋은 팁을 알려줄게. 막 이러한 마음들이 막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막 듣는 척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단번에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뉘앙스를 딱 풍기는 순간 진짜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누군가도 나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다?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듣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듣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너무 많이 변화된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세상이 진짜 너무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이 딱 나오고 이후부터 정말 많이 변했죠. 네. 표준이 바뀌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때요? 아주 간단한 예로 뭐가 있습니까? 전화보다는 이제 카톡 또는 문자로 주고받는 것이 이제 완전 일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우리 짜장면 여기 세 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막 이렇게 전화로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굳이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시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키오스크라고 해서 주문 받는 곳이 있긴 있지만 사람이 없죠. 옆에 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셀프로 이렇게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 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저희는 가끔씩 보게 되면. 이런 시대가 이제 급변하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른분들이 제가 만난 여러 명의 어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라떼 찾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가 청년 세대를 배워야 할 시대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귀를 열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요즘 애들은 열정이 없다. 요즘 애들은 너무 일을 안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네, 한번 볼게요. 요즘 아이들이요,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아닌 친구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후배들은 또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주변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려고도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로지 회사. 그래서 이제 퇴근도 늦고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맥주 한잔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해봤자 운동 정도만 했던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청년 세대들은요, 회사는 회사 일대로 명확하게 하고 이제 칼퇴를 하는 거죠. 이제 좀 그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자기 개발을 정말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SNS를 통해서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운동 모임이라든지 꼭 하나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위치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내가 더 좀 하고 싶은 것들을 퇴근 후에 또 배우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로서는 열정이 없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이 아이가 내가 이 일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명확하게 심어줬느냐. 네. 누구보다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열심히 일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일을 너무 안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속도가 딱 붙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앱들이 나왔잖아요. 확진자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또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앱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어느 기업도 아니고 대학생 아이들이었고요. 중학생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딱 몰입을 했었을 때 누구보다 속도 있고 열정 어리게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 또 세대들이 바로 우리가 가끔은 요즘 너무 열심히 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냐? 표준이 바뀌는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표준이 바뀌는 시대라고 하면 우리도 그 표준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성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회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상상을 가로막을 때가 많기 때문에, 즉 어떤 분야에 내가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오랫동안 많은 경력을 쌓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또 못할 수도 있고, 전문성은 혁신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그거는 어려운 거야. 또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요건 요렇게 하면 좋아.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수용하기가 좀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부정 편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위험한 일에 주위에 더 많이 쏠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했었을 때 그럼 뭐 쓸데없이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고, 또는 좋은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아니라는 표현들을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그냥 위험한 일이고 나쁜 일에 주의가 더 많이 쏠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는 이게 굉장히 큰 사람이 있죠. 굉장히.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 강요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조금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대화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 뭐 해봤자 뭐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막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보다는 굉장히 조금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좀 더 긍정적이고 또 밝고 또 잘 원만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듣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듣자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정성을 다해 듣는 겁니다. 건성으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 정성을 다해 듣는 겁니다. 자, 정성을 다해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과 감정과 의도도 어떤 의도냐? 긍정적인 의도를 듣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정성을 다해 듣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건성을 듣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주고 감정을 표현해주고 의도를 파악해주는 것. 자, 내용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거예요. 맞장구. 진짜? 그랬어?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맞장구. 맞장구만 치더라도 상대방이 말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나죠. 말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기운이 나요. 그래서 더 말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흥미롭게 되고, 내용과 더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어떤 겁니까? 아, 진짜 와, 너무 힘들었겠다. 또는 완전 좋았겠는데? 아, 진짜 그랬어? 야, 너 되게 좋았겠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또 표현해 주는 것.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고난이 스킬인데요. 상대방, 그 안에,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긍정적인 의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언가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을 때 맞장구 쳐주고, 아, 정말 그랬어? 아, 진짜 너 진짜 힘들었겠다. 하다가 긍정적인 의도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도 네가 잘해보고 싶었던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 안에 숨은 의도까지 파악을 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정말 공감적인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단어를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맞장구는 아마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 이것도 맞장구보다 조금 어려운 스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노력한다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의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거든요. 말 안에 숨겨져 있는 긍정적인 의도까지 파악을 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소통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또는 요즘에 사업이 뭐 여러 가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땡땡땡. 뭐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후배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말하는 사람의 내용, 또 감정, 긍정적인 의도 표현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맞장구. 내용, 맞장구 있잖아. 아, 진짜? 아, 그랬어?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야, 그래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내용과 감정은 충분히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표현했다시피 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너가 그랬던 거 아니겠어? 라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라던가 이런 의도들을 듣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정말 적극적인 경청, 또 듣기의 자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긍정적인 의도까지만 하시고 피드백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순간 조금 대화의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상처도 입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힘들어하는 아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잘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쩌다가 요즘 힘들다라고 이렇게 탁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놀래서 맞장구도 치기도 해요. 아, 진짜? 너 그런 일이 있어서? 너 되게 힘들었겠다. 라고까지는 되게 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드백이 들어가죠. 야, 그래도 열심히 해. 응? 야, 요즘에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회사 다니는 게 그게 쉬운 줄 아냐? 야, 아빠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어때요? 네, 이제부터 다시는 부모님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 선배님에게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가능한 한 피드백은 조금 덜 하시고 공감적인 경청을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